네, 우리 주식시장도 스포츠처럼 작전 타임을 외치고 나서 스탑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또 작전 타임 가져보면서 이 시장 대응 어떻게 해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개장한 지 한 42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낙폭이 큽니다. 힘든데요. 어떻게 작전명 잡으셨어요? 예, 일단 뭐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 아무래도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이 되겠죠. 오늘 작전명은 유가 급락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가 급락. 저도 이 기름가, 이 석유 국제유가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오늘 작전명 국제 유가 이 급락으로 잡아주셨는데 이유는요? 뭐 일단 사실 어제 이제 그 오전장이라든가 개장 초반에 보면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주말 동안에 미증시라든가 해외 증시가 좋았고 뭐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만 뭐 결국엔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증시 내지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악영향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이제 그 중동에서 이제 오펙이 이 유가의 어떤 생산량의 동결을 결정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자체가 그렇다면은 뭐 중동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부진 요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 유가의 어떤 흐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의 어떤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외의 전일의 어떤 하락이 좀 진행됐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유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유가는 급락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실적 전망, 달러 가치,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적 전망입니다. 국내 실적 전망들도 4분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일단 뭐 4분기 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뭐 작전명에서도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업종군들이 뭐 상당히 많죠. 뭐 비단 이제 정유라든가 화학뿐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건설이라든가 기계 업종이라든가 결국에 뭐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유가가 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의 어떤 활성화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업종군들의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4분기 다가오는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는 상위 업종군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뒤편에 있는 조선이라든가 에너지하고 건설 업종군들이 뭐 이제 주력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의외로 자동차라든가 보험 쪽도 지금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 업종이 뭐 적자난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당초 3분기에 상당히 올라갔던 환율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의 수혜 전망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 속하지 않은 업종군들이 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은 상대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전기전자를 포함한 IT 쪽이 그럴 것이고 지금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실상 뭐 정유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 전망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도 성장주 계열에 있는 뭐 소비재,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의약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기록한 이후에 결국엔 또 실적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 라면은 역시 그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딱 한 주 전 대비니까요. 네. 뭔가 자동차고 정유화학 쪽 이런 에너지 쪽은 눈높이가 워낙에 높았다가 약간 네.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고 조선이나 건설은 바닥권인데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분류해도 뭐 될까요? 일단 한 달 전과도 비교해봐도 사실 업종이 이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워낙에 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었던 업종군 쪽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하는 관점에서의 전망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체크포인트 달러 가치입니다. 이 국제유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사실 지금 뭐 이제 유가가 워낙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에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 결정이 이제 거의 또 임박했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최근에 달러와 같이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이 서서히 좀 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글쎄 오늘 뭐 지금 최근 며칠간에 비해서는 이 시각 대비했을 때는 외국이 좀 덜 파고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살짝 넘어섰다가 뭐 어제는 이제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100권역에서 비교적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국면을 보였죠. 네.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연간 고점 수준대에서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최근 100 부근에서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FOMC를 통해서 이번에 금리가 한번 인상이 되고 나면은 네. 추가적으로 일단 달러화 쪽에 대한 가격 베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제가 유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를 제외한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꽤 철광석이라든가 그리고 구리라든가 니켈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주 대비했을 때 이번 주까지 보게 되면 한 2% 3% 정도 올라섰거든요. 유가만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오펙이 변수 아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그렇겠죠. 경우? 이제 네. 또 이번에 어떤 감산 관련돼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었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내년도부터 또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이 또 풀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유가가 상당히 좀 오르기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다른 원자재의 가격 동향과는 조금 상이한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여하튼 뭐 지금은 약간 시장의 관심도가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 쪽 뭐 이런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는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일 그리고 15, 16일에 있어 FOMC를 통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포인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팔고 있네요. 근데 사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전후에서의 달러 인덱스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머징 마켓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즉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이제 금리 인상도 한 차례 마무리가 되고 뭐 그 다음에 결국엔 항상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해서 매수세를 강화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있죠. 뭐 결국에는 시장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큰 대전제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은 매도 금액이 동시간대 즉 어제나 그제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뭐 한 300억대 중반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조 자체가 조금 변해야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외국인 쪽의 관심도보다는 역시 국내 기관이 사들이는 쪽에 대해서의 흐름을 좀 더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없네요. 실적 안 좋고 달러 때문에 지금 뭐 수급도 다소 좀 부침이 있을 것 같고 외국인도 당분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기관 보고 그러면 뭐 피하자 이런 전략이신가요? 뭐 일정 부분 조금 피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 또 시장이 항상 그 이면이라든가 이후를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유가가 뭐 38달러 지금 이제 2009년도 이래 최저치 수준이고 뭐 추가적으로 20달러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20달러가 뭐 하루 이틀 상간에 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최악으로 갔을 때 어떤 20달러대라면은 글쎄요. 누군가 하나가 망가져야 아마도 또 유가가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시장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은 더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급락은 없다. 즉 지난해 우리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주가 동향 보시면 유가가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증시가 한꺼번에 급락했던 경우를 아마 상기를 하실 텐데요. 당시에 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쪽은 화학, 정유, 철강, 조선, 건설, 기계 업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이들 업종이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와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뭐 이미 그 산업재 섹터 쪽이 1년 내내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급락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 또한 이제 오히려 정유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떨어진 유가 수준에 비해서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에 어떤 소비를 앞두고서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의 네. 주가 급락이 지난해 10월 달이라든가 이런 쪽과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 보도 자료라든가 뉴스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엉망진창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실상에 있어서의 증시상으로 봤을 때는 네. 지난해와 같은 어떤 급락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종목 고를 때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죠? 오히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유가가 물론 20달러대를 가고 이렇게 되면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현재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1년 내내 유가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해오면서 탄탄히 버텼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오히려 저는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을 통해서는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성장주를 너무 많이 담지 말자라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네, 전략에 세 가지였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일단 기관 선호주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에 반전하지 않는다. 뭐 당장 오늘 오후라든가 내일이라도 매수에 반전하면야 당연히 시장상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 12월 달에 기관 선호주들을 보면은 철강 업종이라든가 원유 업종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던 뭐 LS, 한화, 효성과 같은 주요 지주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또한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자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약주 몇몇 종목군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 성장주 일변도에 대한 어떤 편입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뭐 가치주 계열에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과의 어떤 그 균형을 잡아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현 운영역과 함께 오늘 작전 세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유가 급락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철강이나 정유 관련주, 지주사 쪽 보자.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지나침 쏠림 현상은 지양하자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네요. 코스닥이 670선 현재 턱걸입니다. 670선도 아슬아슬하면서 1.83%가량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그 몫은 또 여러분들께 그 책임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점 양지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힘들겠지만 서로 또 힘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